바이오주들 보면 절대 바이오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네네. ABA 바이오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네, 안녕하세요. 이승현입니다. 우종석의 머니앤테크에서 바이오 관련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는 이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오늘은 ABL 바이오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핫한 연구들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이 회사 하나만 잘 뜯어보더라도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바이오 업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ABL 바이오라는 회사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지 관련하여서 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들 보면 절대 바이오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ABL 바이오라는 이름도 사실 조금 낯설어요. 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ABL 바이오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베러 라이프의 약자라고 합니다. 인류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여러 가지 항암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siRNA까지 손을 대고 있으니까 GSK나 일라이릴리, 사노피와 같은 이런 대형 빅파마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기술 이전도 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기술들은 어떤 기술들일까요? 일단은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랩바디 B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랩바디 T라는 겁니다. ABL 바이오라는 회사의 파이프라인에서 이 두 가지 기술을 가지고 거의 절반 이상의 파이프라인이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랩바디 B는 이 B가 브레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뇌로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의약품을 한 손으로 잡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의 뇌 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일종의 통행증과 같은 그런 것을 잡고 그래서 뇌 안으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약을 전달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 그랩바디 B이고요. 또 하나는 그랩바디 T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암제를 설계할 때 그 항암제를 그냥 우리가 복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다른 장기에도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C와 같은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이 그랩바디 T는 항암제에 붙어서 면역세포인 T세포를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항암제를 공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면 그랩바디가 아닌 기존의 치료제들은 원래 침투가 잘 안 됐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의 뇌는요, 굉장히 예민한 조직입니다. 뇌에는 타입 정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사이를 타이트하게 가둬놔서 절대로 아무런 물질들이 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BBB라고 합니다. Blood Brain Barrier. 지금까지 우리가 뭔가 뇌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정말 좋은 약을 만들어놔도 도대체 이 BBB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이 약이 무용지물이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ABL 바이오는 이 약이 어떻게 하면은 이 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BBB를 통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BBB를 통과할 수 있는 통행증과 같은 그런 것들을 이중항체로 한 손으로 잡고 있고 또 그리고 예를 들면 파킨슨의 효과가 있는 그런 약을 다른 한 손으로 잡아서 뇌 안으로 그 약을 운반하는 그러한 그랩바디 B라는 어떤 전달체를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BBB를 뚫을 수 있는 통행증, 이 통행증은 어떤 물질인가요? 이게 IGF-1 리셉터라고 해서요. 이게 인슐린-like 그로스 팩터라고 합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뇌혈관 장벽을 조금 이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통행권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파킨슨 환자들은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이제 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백질들을 없애줄 수 있는 또 다른 페이로드를 잡아서 이 뇌 안으로 들어가서 알파시누클레인을 조금 클리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 파킨슨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통행증과 가지고 들어가는 치료 물질, 이게 하나가 됐을 때 효과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반절은 맞는데요. 이
이중항체 그 자체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뇌에 들어가서 뭐 알파시누클레인과 같은 그런 단백질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페이로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옵셔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랩바디 B라는 게 어떻게 디벨롭이 될 것인지는 무궁무진한 거죠. 그러면 그랩바디 T라는 건 어떤 물질인가요? 4-1BB라는 스위치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T세포라는 면역세포를 켜는 스위치거든요. 암덩어리로 가서 암덩어리와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T세포를 계속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면역세포가 암덩어리를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ABL 바이오라는 기업이 이 그랩바디 B와 T를 이용해서 매출을 어떻게 발생시키죠? 네, 일단 이 그랩바디 B나 그랩바디 T라는 기술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라이 릴리, 그리고 뭐 사노피, 그리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에게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상업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커머셜에 대한 돈이 들어올 거고,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계속해서 돈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ABL 바이오에서는 현재 신약으로 허가받고자 하는 의약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달체로서 매출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ABL001이라는 또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2026년 4Q, 늦어도 2027년 1Q에는 허가 신청을 해서 이제 혹시라도 이게 이제 허가가 제대로 예상대로 잘 진전이 된다면 이에 대한 매출도 미래에는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BL001 이건 어떤 약이죠? 네, 이건 일단 담도암 치료제입니다. 담도암은 사실 걸렸을 때 그 치료에 대한 그 옵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도 이중항체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알테오젠이나 에피스 홀딩스나 로직스를 공부할 때 했었던 암덩어리가 본인이 이제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이렇게 혈관을 만들거든요. VEGF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차단시켜주고, 그리고 또 그거를 차단한다고 해도 또 우회의 방법으로 영양분을 빨아들일 그럴 길을 만드는데, 그런 우회하는 곳까지 막아주는 이중항체가 이 ABL001입니다. 그래서 이 ABL001 허가 신청에 대해서 ABL 바이오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ABL001이라는 약이 2026년 4Q 혹은 2027년 1Q에 승인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ABL 바이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6년 4Q나 내년 1Q에 승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 허가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 허가 신청해서 승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일단 이게 계획대로 잘 진행만 된다고 하면 국내 바이오텍에서 정말 이 담도암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약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랩바디 이외에도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네, 저희 중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죠. 사실 그랩바디 이외라고 하기보다는 이 그랩바디에 페이로드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통행권과 같은 그런 것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차세대 기술로 siRNA를 이제 결합을 시켰습니다. siRNA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센트럴 도그마라는 게 무엇인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DNA가 RNA로 변하고 그 RNA가 이제 단백질을 발현시키는 그런 그 플로우를 이제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DNA는 유전자 지도라고 하죠. 그 지도대로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사이에 RNA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mRNA라고 하는데 그게 약간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한 어떤 작업 지시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siRNA는 이 작업 지시서를 잘라 놓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단백질 발현이 안 되게 막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타우 단백질과 같은 것들이 알츠하이머를 유발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애초에 발현이 되지 않도록 이 siRNA가 mRNA를 잘라놔 버립니다. 그러면 siRNA로 안 좋은 단백질이 생산이 되는 걸 다 막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 중에 타우도 있고 또 다른 걸로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애초에 이거를 아예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까진 괜찮은데 그게
그들끼리 계속 어그리게이션 되는 거를 막아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siRNA가 적용이 되기 좀 힘들죠. 또 두 번째는 이 siRNA가 우리 몸 안에서 계속 분해가 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곳으로 전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B라는 것과 결합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뇌로도 전달을 할 수도 있고, 뇌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근육으로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뇌 안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차세대 기술로서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iRNA라는 거하고 기존에 있었던 항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듯 siRNA는 애초부터 그 단백질이 발현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예방의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거는 이미 단백질이 발현이 됐고, 그리고 그게 안 좋은 단백질로 변성이 되거나 아니면 어그리게이션이 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그러니까 사후 처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siRNA는 아직은 인간에게 지금 적용이 되어 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비임상 단계에서 확인한 것이라서 비교적 먼 미래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그러면 지금 당장 ABA 바이오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한 8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까지 7만 원대여서 어제 촬영을 했으면 제가 조금 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었겠지만 지금 8만 원도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의 펀더멘털이 그대로라고 할지라도 이제 반도체의 어떤 활활 타오르는 이런 상황이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다른 섹터로 이제 순환매가 돌 거기 때문에 그 정도만이라도 일단은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일단은 매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 인사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ABL 바이오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중에 첫 번째 그랩바디 B라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랩바디 T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뇌혈관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이 T세포를 호출할 수 있는, T세포의 스위치를 켜줄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에서 허가 신청을 할 예정인 ABL001에 대한 신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더 미래에 siRNA와 그랩바디 B의 결합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아직 ABL 바이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ABL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구나,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주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높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제가 이것보다 조금 더 딥하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가져와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종석의 머니앤테크에서 바이오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이승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